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작은 마케팅 회사 대표세요. 저 역시도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그쪽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결국 아빠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말은 또 성격상 절대 듣기 싫어서 아빠 회사로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나름 했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서도 아빠 딸이라는 걸 절대 표내지 않고 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자가 바로 목표였습니다. 물론 아빠가 대표니까 조금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들에게 티내지도 않고 같이 대표 욕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제 사수랑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내 연애이고 아빠 회사라고 혹여라도 폐를 끼치게 될까 싶어서 정말 많이 망설이고 밀어내기도 당기기도 하다 결국 공개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수였던 이 사람을 아빠 역시도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던 직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긍정적이셨어요. 연애 예쁘게 하다가 결혼까지 꼬리 내라. 둘이서 이 회사만 맡아준다면 아빠가 바랄 게 없지.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라. 이렇게 나름 찬성을 해주시던 아빠 덕분에 마음 편히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인데 속인다는 생각과 혹여나 헤어지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빠가 대표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을 만나게 되었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간 소갈이 하느라 힘들었겠다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해주면서 저를 더 다독여주던 남자. 정말 고맙고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앞두고 둘 다 승진을 하게 되었죠. 어느덧 남편과 저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했어요.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어느덧 기존 직원이라고 남은 사람은 남편과 저. 직원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고 다들 까무러쳤죠.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던 저희에게 걸림돌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은 시댁이었어요. 무슨 제가 재벌집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항상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바쁘셨죠. 쇼핑 가자고 해서 같이 가면 늘 계산은 너무 당연하게 제가 하게끔 하셨고 한두 번은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드리다 하루는 말씀드렸죠. 어머님, 또 제가 해요? 이거 어머니 거 쇼핑하시는 건데 왜 제가 계산해요? 어머, 얘 이 비싼 걸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니? 네가 계산을 해줘야지. 왜요? 저는 무슨 돈이 있어서 주 2, 3회 어머님 이것저것 다 사드려야 해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더니 너도 참 적당히 아껴라. 이게 뭐 너한테 돈으로 보이기는 하니? 네, 너무 비싸요. 제가 한두 번은 선물처럼 드렸지만 이제 어머님 건 어머님이 구매하세요. 그리고 계산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면 앞으로는 쇼핑할 때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몇백만 원에서 몇천짜리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계산부터 하라뇨.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뭐 아무튼 이런 적도 있고 매번 누구든 절 소개할 때 재벌집 막내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두 번째 걸림돌은 역시 시댁이에요. 어머님은 마치 저를 며느리로 맞으시고 나서부터 뭔가 재벌된 느낌으로 행세를 하고 다니세요. 오죽하면 다들 로또 됐냐고 했다고 하시네요. 냉장고도 낡았다, 소파도 바꿔야겠다, 침대는 매트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미치겠다 등등. 정말 저만 보면 뭘 그렇게 자꾸 바꿔야 된다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 걸림돌은 남편의 욕망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뭔가 바로 대표직을 물려받을 거라고 기대라도 한 건지 저희 아빠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 왜 대표직이랑 이사 자리 말씀이 없으시지? 이쯤 되면 이제 바꿔야 되잖아. 우리 결혼한 지도 꽤 돼가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도 욕심 좀 그만 부려.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래? 난 진짜 요즘 어머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들 나 뜯어먹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그니까 그만해 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널 뜯어먹다니. 누가? 웃긴다 너. 그 말은 우리가 무슨 거지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정도 끝에 발악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나 너랑 결혼한 1년 내내 시댁에는 불려가서 동계상하고 그리고 지쳐서 집에 오면 넌 대표직 이사직 찡찡거리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겠니 너랑? 그리고 아빠가 그 회사를 얼마나 힘들게 유지한 건데 쉽게 너한테 주겠니?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돈이 있으면 너처럼 유세 떨면서 그렇게 니네 부모님 챙길 것 같냐? 난 너무 당연하게 할 거야. 너처럼 유세 떨지 않고. 알겠냐? 하지마. 그럼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너한테 이런 부탁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절대 하지마 너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유치하게 항상 말싸움을 했죠. 저의 결혼의 결림돌, 시댁, 그리고 남편의 욕망 너무 힘겨웠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1년쯤 되니까 점점 본색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되고 대표에 걸맞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에 진중하게 지켜보시는 중이었고 저 역시도 딸이지만 아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서 지켜보시는 중이셨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던 중 저희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하나 들어왔고 나름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적이라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이 여직원 저랑 남편 그리고 저희 아빠 이렇게 모두 가족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고 사진을 보게 됐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둘이 바람을 폈고 다른 직원에게 둘이 내연 관계라는 걸 걸리게 되었고 꼭 좀 숨겨달라고 제발 숨겨주면 곧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남편. 대체 지가 뭔데 직원들을 승진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내연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전 진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대처를 하기로 했어요. 전 가진 게 많고 잃을 건 없었고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잃으면 더더욱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둘이 내연관계인 것을 증명하는 받은 사진, 동영상 역시도 보여드렸고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생각보다 엄청 흥분하지 않으신 채 말씀하셨죠. 사람은 이래서 지켜봐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해줄 테니 네 자리 잘 지키고 현명하게 있어. 딱 저 두 마디에 바로 무너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너무 든든했어요. 바람핀 걸 걸린지도 모르고 둘이 회사에서도 눈 피해서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 보이는 행동들. 웃기지만 꾹 참았어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하기보단 저 인간이 아빠 말씀처럼 죽는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바랬으니까요. 아빠는 덫을 놓으셨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남편, 바람난 여직원, 그 여직원과 나름 친한 직원 이렇게 셋이 출장을 보냈고 1박을 하고 오라며 법인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을 불러서 현장에서 동영상, 사진 많이 찍어서 오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런 개인적인 부탁이 미안하셨는지 다른 걸로 보상하겠다. 그치만 돈으로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재량껏 유급 휴가를 주겠다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이 간이 아주 신나서 놀고 동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둘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완벽하게 증거는 준비가 되었고 이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제발 니네 아빠랑 전화 좀 하게 해다오. 연락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니? 니네 싸웠니? 무슨 일이니? 어떻게 사돈이 갑자기 그러시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확인해보니 시아버님이 아주 작은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거래처도 없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인맥을 동원하셔서 꾸준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래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걸 모두 하루아침에 다 끄는 거죠. 빚은 빚대로 남은 시아버님 공장. 이건 망하는 문제가 아닌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재빠르게 메꾸고 막아야 하는 상황.
아, 아빠가 이렇게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하시는구나.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를 깨달았고 아빠께 전화를 하니 이제 시작이야. 너는 뒤로 물러서 있고 그쪽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받지 마. 우리 변호사랑 통화하게끔 연결할 거다. 지금부터는 아빠가 시작할 거니까 걱정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아빠, 그냥 죽기 직전까지 숨통 조여줘. 나 너무 비참해. 매일같이 나 보면서 연기하는 저 사람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눈물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아빠가 조용히 있으래서 티도 못 내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발 숨통 조여줘. 아가, 지금 니네 시댁 난리 났으니 그 새끼도 연락 올 거다. 당장 필요한 것만 대충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라. 나머지 짐은 나중에 사람 보내서 챙겨올 테니까 지금 서둘러서 와라. 아빠 말을 듣고 급하게 짐을 챙겨서 가던 중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장인을 왜 그러셔 갑자기? 우리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야? 아빠 말대로 저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당장 공장이 운영되던 상태에서 모든 줄이 끊기게 되니 빚은 빚대로 독촉은 독촉대로 난리가 났죠. 급하게 예상대로 집을 팔아서 메꾸려 하다가 집에도 알고 보니 아버님이 집담보대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머님 몰래. 그걸로 더욱 난리가 났죠. 말 그대로 풍비박산. 두 분은 싸우기 바쁘고 남편은 아직도 영문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 아빠 탓을 하기 바빴죠. 뻔뻔하게. 아빠는 그렇게 시댁을 흔들고 지켜보길 일주일. 다음 타겟은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남편 동생도 아빠 도움으로 취업 자리를 소개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라 이유 없이 해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역시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타깃 바로 바람난 직원. 아침에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던 날 회의실에 다들 모여 앉아 회의 준비를 하는데 불이 꺼지고 영상이 뜹니다. 둘의 불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 그리고 사진. 쫓겨났고 개망신 당했죠. 다음 남편 역시도 모든 줄을 다 끊었고 오히려 위자료와 배상 책임을 변호사 통해서 물어서 그야말로 이 인간의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을 풍비박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벌써 반년 정도 흘렀고 전 아빠를 등에 업고 완벽한 복수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대표직은 임명받아서 제 사업이 되었고 제 일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전 남편의 집은 아직도 그야말로 풍비박산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어느 것 하나 복구도 못한 채 살고 있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